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기환 교수의 시사단편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악은 오직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 부제로서는 3월 9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의미는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김정은 정권이 한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해서 미사일과 방사포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 김정은의 창간하에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후 꼭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에도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지휘한 장거리 포병 구분대 하력 타격 훈련에 김정은이도 참관했다고 3월 10일 북한의 중앙통신과 중앙방송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박정천과 전선포병부대 지휘 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작전 동원 준비 태세가 완벽한 데 대하여 높이 치하했다고 방송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은 세계 최강의 병정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체적 혁명 무력 건설 노선의 제일 중대 가업으로 내세우고 계속 줄기차게 투쟁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했다고 역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접하면서 김정은과 그 일당들은 완전히 자기 망상에 빠진 악의 무리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전면적 확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즉 WTO가 팬데믹 즉 대유행의 위험이 매우 현실화됐다고 며칠 전 선언하였고 코로나와 유가 더블 쇼크로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는 등 전 세계가 문자 그대로 초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김정은과 그 일당들은 오직 한국에 대한 적하야뿐이고 세계인을 우롱하는 미사일 도발 책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김정은과 그 일당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에 대한 대응 방략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치적 혹은 국가 간에 있어서 악이란 무엇보다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이란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무차별 공격하고 침략하는 행위를 저는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이자 이념인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이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독재자와 독재 권력을 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인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악은 선을 완전히 해치려고 하는 박테리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유화책으로서는 대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속이 완전히 악마의 속성으로 가득 찬 이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악인들에 대해서는 오직 힘으로 응징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나서 선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협상책은 악인을 도리어 강화시켜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호의를 베푸면 악인은 그것에 감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판하여서 선의 내부 분열을 도모하는 공작을 펼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러한 악과 악인의 기준으로 볼 때 분명한 악이자 악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2일에 이은 대연장 로켓인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확실합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을 강화하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를 위한 공격용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 말 방사포의 발사 간격을 30초로 앞당긴 뒤 금년 3월 2일에 이어서 9일에도 발사 간격을 20초로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일 발사 시험에서 방사포의 3연발 발사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1분 내로 초대형 방사포를 이동식 발사대에서 우리 측을 향해 발사한다면 우리의 대북 선제 공격 전략인 킬체인은 사실상 속수무책의 적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는 우리에게 사활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북한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가 지니고 있는 엄중한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월에 이르러 두 번이나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와 미사일 도발은 김정은 정권의 속셈이 보다 면밀히 드러난 사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는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직 대남 적화의 야욕이 정권의 최고 및 최종 목표임을 여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번 바로 3월 2일과 9일의 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 발사입니다. 북한 정권은 새로운 전략무기 방침에 따라서 점점 더 노골적인 도발策동을 강화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 전역을 무차별 타결할 수 있는 미사일과 특히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한국을 볼모로 삼아서 혹은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도발策동을 감행해서 긴장도를 높인 이후에 미국과 협상을 도모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과 이토록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핵과 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를 지니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적화의 최고의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고 한다면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 난침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숨은 의도와 대남 전략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는 북한 눈치 제발 그만 보고 북한과 이루어지지도 않을 비핵화니 피하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제발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정권은 북한 정권에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지 이토록 무기력하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적하려고 강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기대할 따름입니다. 정경환 교수의 시사단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